자, 그럼 제2장 매출 매입 자료 입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료 입력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효율적으로 자료 입력을 하기 위한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번 회사 등록 및 환경 등록 확인입니다. 자, 회사 등록 사항은 지난번 신고한 이후에 혹시 회사 주소가 바뀌었는지 세무서가 바뀌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다음에는 환경 등록입니다. 환경 등록이라는 것은 각 회사마다 가장 적절한 환경을 좀 맞춤식으로 해놓는 것인데요. 그 회사의 특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계 유형이라든가 또 의제류 자동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환경 등록은 전체 회계 원천 개인 물류라는 이 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부가세 신고할 때 필요한 것은 이 회계 탭입니다. 이 회계 탭에서 특히 분계 유형 설정과 의제류 설정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분계 유형 설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 등록에는 분계 유형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401번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고 매입은 146번 상품이라는 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채권은 미수금, 신용카드 매입 채무는 미지급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회사에 따라서 이것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제조업이다. 그러면 이 매출 계정을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으로 세팅을 해놓고 매출 입력을 하면 훨씬 입력할 때 편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입도 상품이 아니라 원재료가 가장 많더라. 그러면 가장 많은 계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고요. 꼭 이런 계정뿐만 아니라 각 회사별로 가장 빈도수가 많은 그 매출 계정과 매입 계정을 여러분이 세팅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제료 자동 설정 부분인데요. 의제료라는 것은 의제 매입세 공제라든지 재활용 매입세 공제와 관련돼서 이런 공제를 받는 회사다라고 하면 이 자동 설정에서 의제 매입을 받게 되면 의제 매입이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면세류를 입력을 할 때 이 의제 매입세 공제가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불공제가 많은 회사, 겸용사업자라든지 이럴 때는 그 불공제 사유 같은 것도 미리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환경 등록이 이제 수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효율적인 입력 방식의 선택입니다.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수기 입력 방식이 있고 엑셀 업로드 방식이 있고 또 스크래핑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방식을 가장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3가지 방법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기 입력 방식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자료를 한 건씩 수기로 입력을 하는 방식입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라든지 이런 걸 입력할 때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엑셀 업로드 방식은 엑셀로 프로그램에 업로드하는 건데 엑셀 업로드 방식도 2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정해준 서식에 엑셀 자료를 입력을 해서 이 자료를 업로드하는 프로그램 서식 업로드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홈텍스 파일을 저장을 해서 그 파일 그대로 업로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스크래핑 방식인데요. 스크래핑 방식은 수기 입력이나 엑셀 업로드가 아니라 홈텍스라든지
뭐 신용카드사 이런 그 웹페이지에 있는 내역들을 바로 프로그램으로 불러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불러오는 스크래핑 방식도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개별 스크래핑 방식과 일괄 스크래핑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개별 스크래핑 방식은 프로그램의 기타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를 이용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뭐 전자세금 계산서 또는 사업용 카드, 현금 영수증 이렇게 각각 항목별로 하나씩 들어가서 원하는 회사를 하나씩 불러오는 개별 스크래핑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개별 스크래핑 방식을 하는 방법인데, 자,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를 불러오겠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회사로 일단 들어가서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중에서도 요 네 가지 구분에 따라서 매출세금 계산서, 매입세금 계산서, 또 매출 계산서, 매입 계산서를 하나씩 선택해서 각각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회사에 대해서 요 네 가지를 불러오려면 4번을 클릭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일괄 스크래핑 방식은 원클릭 텍스라는 이 메뉴에서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때에는 하나의 회사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의 수인 거래처를 한꺼번에 불러올 수 있고요. 그리고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뿐만 아니라 사업용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불러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메뉴입니다. 그래서 수기 입력이나 엑셀 업로드보다 스크래핑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고, 스크래핑 방식에서도 개별 스크래핑 방식보다는 이 일괄 스크래핑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 자료마다 어떤 방식으로 입력을 하는 것이 좋을지 조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자세금 계산서는 당연히 일괄 스크래핑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카드 매출 같은 경우는 스크래핑 방식보다는 홈택스에서 월별 합계를 조회해서 월별 합계로 수기 입력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홈택스 자료를 일괄 스크래핑 하는 게 좋고요. 사업용 신용카드나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는 또 홈택스 자료를 일괄 스크래핑 하면 좋습니다. 사업용 카드가 아닌 기타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건수가 얼마 안 될 때는 뭐 수기 입력을 해도 되고요. 건수가 여러 건이다. 그러면은 엑셀 업로드 방식을 해야 되는데, 엑셀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엑셀 파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타 신용카드 양이 많을 때는 이 자료를 팩스로 받지 말고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 메일에 있는 파일을 엑셀로 편집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효율적인 입력 방식을 선택을 하고 나서는 이 매출 매입 전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매출 매입 전표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출 매입 유형 코드라는 것인데요. 자,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전표 입력 메뉴에 일반 전표 입력이 있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래가 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이 되어야만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전표 입력은 그냥 차변, 대변, 분계만 해주는 그 입력 방식임에 반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자, 1월부터 6월까지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할 때 일반 전표와 달리 유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거래마다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이 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칸이 달라집니다.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아무리 금액과 공급처를 정확하게 입력을 했다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가 엉뚱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매출인데 매입으로 입력했다라든지,
과세 거래인데 면세로 입력했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부가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형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요. 일단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유형 코드를 입력하는 방법은 이 입력 화면에서 이 유형을 직접 선택해서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프로그램에서도 자 여기에서 입력을 할 때 지금 유형에 커서가 가 있죠. 이 커서가 가 있으면 이 하단에 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코드가 보여집니다. 이 코드 목록을 보면 왼쪽이 매출이고요. 오른쪽이 매입입니다. 그래서 매출도 11번부터 24번까지 쭉 이렇게 코드 목록이 있죠. 매입도 51번부터 62번까지 코드 목록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매출이다. 그리고 10%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매출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11번 과세를 선택을 하고요. 만약에 면세 계산서 매출이다 라고 하면 13번 면세 이거를 선택하는데 여기에다가는 코드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11번 과세다 라고 하면 11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유형이 과세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품목과 금액 등등을 이렇게 입력을 해나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유형을 직접 선택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다시 교재를 보면 유형 탭을 활용해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형 탭을 활용하는 방법은 일단 프로그램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입력 상단에 보시면 탭이 전체 입력, 전자 입력, 그다음에 매출 과세, 매출 카과 이렇게 종이 세금까지 쭉 여러 가지 탭이 보이시죠? 이 탭들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여기 빨간색 3개 그리고 파란색 3개의 요 탭이 있습니다. 요 빨간색 3개는 매출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형 탭을 이렇게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거고요. 매입 중에서 또 3개를 선택해서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긴 한데 내가 다른 유형을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전체 입력에서 할 때는 뭐 매입 매출, 과세 면세를 다 여기서 입력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지금 매입 면세만 주로 좀 종이 세금 계산서가 굉장히 많아서 매입 면세를 주로 입력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매입 면세 탭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에서 날짜를 입력하면 유형 탭은 자동으로 매입 면세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쭉 여러 가지 이제 입력을 쭉 해주면 되고요. 여기에서 입력을 해도 전체 입력에 다시 다 반영이 되는 거고요. 이미 다 입력을 해놓은 상태에서도 내가 매입 면세만 따로 조회를 한다든지 매출 과세만 따로 조회할 때도 이렇게 탭을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탭이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수출 거래가 많아서 내가 수출을 쭉 입력을 하고 싶은데 위에 보니까 수출에 대한 탭이 없습니다. 그러면 탭을 내가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유형 탭을 변경할 때는 위에 기능 버튼 중에 여기 간편 집계라고 있는데 간편 집계 오른쪽에 역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역삼각형을 눌러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메뉴가 여기 숨어 있는데 이 중에 중간에 보면 탭 화면 설정이라고 있죠. 이걸 눌러보면 이 탭이 쭉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탭은 바꿀 수 없지만 여기 매출 3가지하고 매입 3가지 여기 있는 요 6가지 탭은 내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면세 대신 나는 매출 수출로 탭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요 선택을 눌러서 여기에서 매출 수출을 누릅니다. 그러면 확인을 누르면 자 여기가 매출 수출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다 놓고 수출 거래를 쭉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탭화면 설정을 해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형 코드를 좀 상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자, 유형 코드는 매출과 매입으로 일단 나눠져 있죠. 그래서 매출 유형 코드는 이렇게 11번부터 24번까지 있습니다. 이거를 쭉 정리해 놓은 걸 보시면 일단 11번 과세라고 된 거는 이제 과세 매출인데 세율 10%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자료를 입력할 때 이 11번 유형을 사용을 하고 영세율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한 것을 입력할 때는 12번 영세, 그다음에 면세 계산서를 입력할 때는 13번 면세, 그다음에 14번 건별은 무증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규 영수증 미발행분 과세 매출을 말합니다. 즉 정규 영수증이란 것은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 그리고 카드, 현금 영수증을 말하는 거죠. 이 정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기타 현금 매출에 대해서는 14번 건별 유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간주 공급이나 부동산 임대업의 간주 임대료를 입력할 때도 14번 유형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는 15번 간이 유형을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출인 경우에는 16번을 선택하는데 이 16번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그 영세율을 입력할 때 16번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재화를 수출한 것뿐만이 아니라 용역,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영세율은 16번 수출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카과, 카면, 카형 이렇게 카드에 대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카드 매출인데 과세 매출은 카과, 면세 카드 매출은 카면, 그다음에 영세는 카형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면세 매출인데 정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건 면건, 그다음에 전자화폐 매출은 전자,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도 세 가지인데요. 현금 영수증 발행한 과세 매출은 현과, 면세는 현면, 영세 매출은 현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유형 코드를 보면 매출 유형 코드하고 아주 유사한데요. 51번부터 62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는 매출에서 11번 과세하고 같은 건데 51번 과세는 이제 매입입니다. 그리고 영세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치분, 그다음에 계산서 수치분은 53번, 그다음에 54번 불공은 10% 세금 계산서를 받았지만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에는 이 과세로 입력하지 않고 불공이라는 유형으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55번 수입은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 계산서를 입력할 때는 55번 수입 유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카드 매입도 카과, 카면, 카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면건은 이제 정규 영수증 미수치분 면세 매입,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도 현과와 현면, 이렇게 과세와 면세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매출 매입 전표 입력에는 유형 코드라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 유형 코드가 신고서하고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일단 매출 유형이 신고서하고 어떤 연관을 갖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가세 신고서 중에서 매출 부분에 대한 서식인데요. 이 매출에 대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을 보면 이렇게 과세와 영세율로 나뉘어져 있고 과세는 다시 세금 계산서 발급분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기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눠져 있는 이 구분이 우리가 유형을 11번으로 입력한 것은 이 세금 계산서 발급분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17번 카과나 21번 전자, 22번 현과로 입력한 부분은 이 란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14번 건별로 입력한 것은
기타,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영세율 매출은 12번 영세로 입력한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분 영세율에 반영되고요. 기타, 수출이나 카형, 현영으로 입력한 것들은 영세율 기타에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세로 입력한 것들은 부가세 신고서에서 이제 계산서 발급 및 수치 명세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계산서 발급 금액은 13번 면세 매출 유형이 여기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계산서 수치 금액은 53번 면세로 입력한 것이 여기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매출 유형이 또 신고서의 부속 서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좀 보면은요. 자, 11번 과세, 그다음에 12번 영세 이 부분은 부속 서류 중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자동 반영이 되고요. 13번 면세로 입력한 것은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수출로 입력한 것은 수출실적 명세서 등에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카과나 카면, 카형으로 입력한 것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과세분 여기에 또는 면세분으로 나누어져서 각각 반영이 됩니다.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현과나 현면, 현형도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여기에 각각 반영이 됩니다. 다음은 매입 유형과 신고서의 연관관계입니다. 자, 신고서 서식 중에 매입세 관련 부분인데요. 자, 매입세 관련 부분은 이 세금 계산서 수치분 그리고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그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런 칸들이 있는데 세금 계산서 수치분은 우리가 매입 유형을 51번, 52번, 54번 그리고 55번 이렇게 입력한 것들이 세금 계산서 수치분 일반 매입으로 반영이 되고요. 고정자산 매입도 이 일반 매입하고 똑같은 유형이 반영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게 일반 매입으로 반영되고 어떤 게 고정자산 매입으로 반영되냐면 이것은 유형이 아니라 분계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분계를 할 때 고정자산 과목을 사용한 경우에는 고정자산 매입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기타 과목을 사용했을 때는 일반 매입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세금 계산서 수치분이 아닌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 카과나 현과로 입력한 것들이 여기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54번 불공으로 반영한 게 여기 반영되는데 자, 54번 불공은 여기에도 반영되고 이 위에 세금 계산서 수치분에도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불공으로 입력하면 일단 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반영이 되고 이 밑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도 다시 반영이 되면서 이 차감계에서 위에 있는 금액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공제할 매입세액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매입 유형이 또 신고서의 부속 서류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면 매출이랑 비슷한데요. 과세나 영세로 입력한 거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자동으로 반영되고 면세로 입력한 것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불공으로 입력한 것은 매입처별 합계표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도 반영이 됩니다. 수입도 매입처별 합계표에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카과나 카면, 카형으로 입력한 것들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그 유형에 대해서 그 신고서의 연관관계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매출 매입 전표 그 분계가 신고서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그 화면 구성을 보면 이렇게 상단부와 하단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상단부는 그 거래 정보를 쭉 입력을 합니다. 과세 유형과 뭐 금액 그리고 거래처 등을 여기 입력을 하고 하단부에는 분계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계는 부가세 신고서하고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그 분계가 신고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신고서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입매출 전표 입력에 이렇게 세 가지의 매출 거래를 입력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과세 매출 유형으로 세금계산서 매출인데, 자, 5억, 2억, 1,500 이렇게 세 건이 있었는데 5억은 제품 매출이라서 분계를 제품 매출로 이렇게 입력을 했고, 그다음 2억은 상품 매출이라서 이렇게 상품 매출로 분계를 2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1,500은 차량 운반구를 매각한 거라서 이렇게 차량 운반구로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입력을 했을 때 부가세 신고서에 과세표준 명세라는 서식에 어떻게 자동으로 반영이 되냐면, 일단 업종 코드는 회사 등록에 있는 업종 코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쭉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거는 분계할 때 그 계정 과목별로 합계돼서 반영이 됩니다. 제품 매출이 5억이 있었기 때문에 5억이 이렇게 반영되고,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 2억 있었죠. 그리고 매출 계정이 아닌 다른 고정자산 계정을 쓴 게 있기 때문에 수익금액 제외로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고할 때는 이 과세표준 명세를 조금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5억이 제품 매출이었는데 이 제품 매출에 해당하는 업종 코드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회사 등록에 있었던 5로 시작하는 거는 도매업 업종 코드였기 때문에 제품 매출에 대해서는 제조업에 대한 업종 코드를 찾아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밑에 있는 2억은 도매업 업종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 코드를 여기다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차량 운반구를 매각한 것은 이게 수익금액에 제외되는 경우에는 수익금액 제외해서 제외 사유가 무엇인지 종목에 입력을 해주고 1,500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올해부터는 개인 복식 부기 의무자인 경우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 금액을 수익금액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가 수익금액에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 금액을 수익금액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복식부기 의무자가 차량을 매각했거나 기계장치를 매각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이 과세표준 명세를 그 1,500만 원 차량 매각 금액을 수익금액 제외로 넣지 말고 이 수익금액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이 제조업에 해당되는 차량이었는지 도매업에 해당하는 차량이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수익금액에 이 금액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분계가 매입 관련해서 어떻게 신고서에 영향을 주는지 보겠습니다. 자, 고정자산을 매입했을 경우에 영향을 주는데요. 자, 매입이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이 2건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매입이 1억이 있었고 화물차를 3천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과세로 둘 다 입력을 하는데 원재료는 원재료 계정으로 분계를 하고 그다음에 화물차는 차량 운반구 계정으로 이렇게 분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신고서에서 매입세액 부분인데 매입세액 부분에서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아까 원재료로 분계한 부분은 일반 매입으로 1억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화물차라고 분계한 부분은 고정자산 매입으로 3천만 원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화물차인데 실수로 원재료라고 분계를 했다라고 하면 일반 매입으로 1억 3천이 이렇게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매입인지 고정자산인지를 여러분이 꼭 분개할 때 확인을 해서 분개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효율적으로 전표 입력을 하기 위해서 전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과세 유형과 분개가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제2절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